우리가 만든 떡국 파 쏙쏙 넣고 끓였지. 만두 가득 담았지.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해 보기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떡국송 뮤직 큐. 그대 모습을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거야. 아주 작은 새의 몸짓도 이 세상 봄이 오무하게 하는데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그대 아주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죠. 하지만 나이만 먹는 건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사골 국물처럼 진해지고 또 떡국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렇게 꽉 채워지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의 저자이자 법조인이신 천수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수희 아네스라고 합니다. 천수희 아네스 변호사님 명절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천수희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이름을 듣고 나서 본명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를 숫자, 다를 일자 한자를 써서 다르고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희, 수희, 뭐 수희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1, 2, 3, 4, 5 할 때 그 수희입니다. 네. 너무 야무지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본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책에 담겨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책 너무 재밌었어요. 책 이야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이시에요. 그죠? 네. 네. 뭔가 변호사라는 걸 떠올리면은 저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막 냉정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죠? 어때요? 주변에서 어때요?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 천수입니다. 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들한테 나 변호사 됐어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이게 라디오여가지고 지금 제 외모가 안 보이실 텐데 사실 제가 키도 되게 작고 좀 왜소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되게 어리게 대하시다가 이제 얘기 도중에 직업을 밝히게 되면 갑자기 막 저를 어렵게 대하시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할까 막 이런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저에게 막 똑부러지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럴 때면 굉장히 많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변호사가 될 정도면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변호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쵸. 공익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야학이나 어머니 한글 교실, 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카톨릭 공방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회 운동이 경제적인 돈벌이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 집 형편이 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면은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막 삭발하고 추리닝 입으신 분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저거 하면 저렇게 돼서 법조인 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변호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꿈은 이뤘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게 돼서 역시 불행하게도 꿈은 꿈으로 네, 남겨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 변호사 되셨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막 야학도 하시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되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라고 네. 책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따님이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네.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아마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이제 변호사로서 네가 살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 집 가훈도 더불어 함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제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노랫소리처럼 들리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가 됐었을 때 뭔가 저의 성공, 성장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크게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변호사 생활, 처음 변호사 생활 시작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무료 변호를 시작하셨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무료 변호는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사회운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도 돕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엄마 공부방에 다니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자기가 번 첫 월급으로 다시 공부방에 기부를 하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거나 꿈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에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사로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공부를 못해서 혹은 성적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표창을 받고 졸업할 정도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제가 가진 걸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숭고한 정신의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떡국송을 시켜서 왜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을 선곡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그냥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전설 속의 누구, 뭐 역사 속의 누구,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누군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그런 누군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잘하시고 아닙니다. 글도 이렇게 진짜 잘 쓰시거든요. 빨리 또 책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설날 명절을 맞아서 단순히 나이 한 살 먹는 걸 넘어서 마음도 한 살 커지라고 더 잘하고 품도 한 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셨거든요.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책을 잘 쓰신다, 글을 잘 쓰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신간의 이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쿠나 마타타 라이온킹 OST를 선곡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라이온킹의 OST인 하쿠나 마타타인데요. 네. 이 노래는 스와힐리어에서 온 하쿠나, 그러니까 없다, 마타타, 문제라는 뜻으로 문제 없다,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라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올 한 해 아무 문제 없으시고 근심 있으시더라도 모두 떨쳐버리셔라 이런 그런 걸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미로 딱 좋은 떡국송 준비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라이온킹 OST의 하쿠나 마타타 듣고 올게요.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a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Thanks. He found his aroma lacked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He was ashamed. On a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How did you feel? Every time that Hey, I... Pumbaa,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Yeah, sing it, kid.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days.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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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 네,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수희 변호사님 모셔서 천수희 변호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이 책을 왜 쓰셨고 또 어떤 책 내용인지 북토크 겸 천수희 변호사님 초대석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변호사로도 진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책을 내셨어요. 근데 책이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을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런 편견이 있어요. 네. 변호사님들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변호사님들은 딱딱하고 차가울 것이다. 그리고 이 제목이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법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 없이 읽었는데 정말 재밌고 혹시 그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아세요? 예, 알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났어요. 네. 진짜 이거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친구가 어떤 책이냐라고 묻길래 이 작가님이 쓰신 책이다 하면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글도 잘 쓰나 봐. 아니 글을 너무 잘 쓰시고 너무 유쾌하시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변호사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한 2년간 2,000분 넘는 분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SNS에 제가 그 당시에 적었었었는데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보고 나서 나도 요새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좀 위로가 됐다 혹은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변호사이기는 하지만은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뭐 한동안은 깊은 우울에 빠져 있기도 했었고 또 처음 직장에서는 또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나 지금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나만 겪고 있는 그런 힘듦은 아니니까 제 책을 받으시면서 좀 위로가 되시기를 또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또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뭔가 둘러보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렇게 또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언젠가 내가 또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글을 써봤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 책에 진짜 오롯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뭐 언니,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 먼저 시작한 언니도 됐다가 또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 이야기 잘 들어주는 손녀도 됐다가 또 뭔가 막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뭔가 개척해 나가는 멋진 여성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달동네에서 사회운동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682일 동안 2,000분 넘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살면서 겪었던 얘기를 엮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이 쓴 책들은 보통은 이제 소송을 중심으로 굉장히 멋진 사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일들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상담만 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게, 그러니까 뭔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넋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을 저한테 와서 풀어놓고 또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되거나 뭐 요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은 책이에요. 네.
너무 제가 이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을까봐 걱정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변호사님들은 멋진 소송, 막 멋지게 뭔가 소송을 멋지게 해결하고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들은 진짜 사건은 나와 거리가 멀 수 있어도 뭔가 그걸 해결해 나가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가시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맞아 하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 내가 주변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부모님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지침서가 돼주기도 해서 언제든지 꺼내보기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유쾌하신가요? 뭐 이제 주변에서 재미있다는 판단 이렇게 평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항상 뭔가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책에 보시면 정말로 아시겠지만, 네. 아니 이게 거짓말 아닐까? 뻥 아니야? 뻥?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변호사님 라이프에서도 일생에서도 네.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그 성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수이라는 그 본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도 잘 하시지만 또 새로운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름 때문에도 많이들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께서 넌 이름 때문에라도 평범하게 살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살면서 너무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에 제가 이걸 써서 편집자님한테 가져갔었을 때도 네. 이거 정말 본인이 혼자 다 겪으신 일이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내 삶은 항상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을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한테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저는 이제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또 그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변호사님이 겪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에피소드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비둘기똥 네,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네. 그 얘기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재밌어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로 그 살면서 비둘기똥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일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학교 가다 맞은 적도 있었고 네. 친구 결혼식에 이제 부케를 받기 위해서 거제도까지 제가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받고 갔는데 그 결혼식장 입구에서 또 비둘기똥을 맞기도 했고 뭐 아무튼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뭐 당연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이제 저를 되게 괴롭히셨던 의뢰인이 오셨던 날도 제가 이제 한바탕 막 경찰까지 오는 소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는데 그날도 또 비둘기똥을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똥을 맞은지 몰랐는데 한참 울다가 이제 편의점에 휴지라도 이제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브릿지를 했냐고 머리에 염색했냐고. 예, 머리에 흰색으로 젊은 사람이 염색을 했냐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봤더니 이제 비둘기가 똥을 싸서 그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죠. 그랬더니 사정을 이제 모르시는 사장님께서는 아니 똥이야 닦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닦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래 뭐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이 똥처럼 닦아내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이렇게 뭔가 상처받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봐요. 똥 맞은 걸로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저는 홍콩에 놀러 갔는데 똥 맞았거든요. 비둘기 똥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저는 그거 왔자마자 막 그래 닦아내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자 복권 그래서 복권 네. 막 이랬었는데 역시 변호사님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있었고 저 재밌었던 에피소드 또 생각나는 게 그 항공사에 셀프 소송하신 이야기를 또 맞아요. 담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 소송하세요. 뭐 소송하시면은 이기실 수 있고 뭐 기간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뭐 비용은 얼마 들어요. 뭐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소송을 해보니까 원고가 돼서 너무너무 떨리고 그리고 그 재판 과정마다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재판이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3년 동안 하루는 이제 밤에 자려고 할 때 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었다가 또 하루는 또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고를 들으러 가는 날도 진짜 세상에 그렇게 떨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동안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 소송이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실 서초동에 그냥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서 막 일을 맡겨도 최소 정말 500만 원 이상은 되는데 누군가의 한 달 월급을 뛰어넘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내고 지불하고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 또 알았던 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판을 굉장히 뭔가 두려워하고 또 재판을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돈과 시간이 들어가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생각도 그때 처음 마음속으로 깊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가방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저도 3년간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또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책을 안 읽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셀프 소송한 게 우리 작가님께서 놀러 가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놀러를 가셨는데 짐이 안 온 거죠. 네, 맞아요. 짐이 안 와가지고 네. 한국에 먼저 와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결국 받기는 받으셨죠? 네, 나중에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 받았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사과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맞아. 이제 관행대로 그냥 100불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도 결국 소송에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셀프 소송하실 수 있게끔 제가 소장이나 이런 내용들 다 공개하고 네, 뭐 신문 기사에도 내고 막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서 재판부에서도 보통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잘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또 인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농담으로 네 정신 상태가 진짜 안 좋아 보였나 보다. 가방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안 좋아 보였으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저의 마음이 또 판사님들의 또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 한 꼭지 한 꼭지 한 에피소드들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오늘 따뜻한 따끈따끈한 신간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의 저자이자 천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세 번째 떡국송 제이슨 브라즈의 Three Things 골라주셨어요. 네, 이 노래는 이것도 제가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듣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이 내 삶이 이제 무너질 때 내가 하는 작은 세 가지 일들 뭐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펑펑 울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을 꼭 감고 삶의 모든 순간에 고맙다고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숨을 좀 고르고 그다음에 힘든 시기 잘 가라. 작별 인사를 본인 스스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노력을 하면 상황이 점점 나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좀 아쉬운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힘들었던 작년 뭐 어제 잘 가고 이제 다가올 미래를 고마워하면서 또 조금씩 노력해 보시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너무 가져와봤습니다. 좋은 의미의 가사에 좋은 노래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거를 하시나요? 저도 뭐 이제 지금 힘든 것보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저는 힘든 순간에 이제 기도를 어쨌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뭘 이뤄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엔 정말 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또 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지금 천수희 아네스 변호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골라주신 제이슨 브라즈의 Three Things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are three things I do when my life falls apart.
Number one, I cry my eyes out and dry up my heart. Not until I do this will my new life start. So that's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my life falls apart. The second thing I do is I close both of my eyes and say my thank yous to each and every moment of my life. I go where I know the love is and let it fill me up inside. Gathering new strength from sorrow, I'm glad to be alive. And things are looking up. I know above the clouds the sun is shining. Things are looking up. Love is still the answer. I'm relying on three little things. Things are looking up. Well, the third thing that I do now when my world caves in is I pause, I take a breath and bow, and I let the chapter end. I design my future bright, not by where my life has been. And I try again. Yes, I try again. Things are looking up. I know beyond the dark the sun is rising. Things are looking up. And I know above the clouds the sun is shining. Things are looking up. Ooh, love is still the answer. I'm relying on three little things. 여러분께서는 지금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오늘의 초대 손님 따끈한 신간의 저자이자 천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간 제목이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은 분들 대부분이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법이라는 게 따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따뜻이 아니라 딱딱이라거나 뭔가 네. 차갑고 막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사랑과 법을 묶으신 이유가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에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립국어원의 표준 대사전 속에서 사랑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법적 분쟁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선의가 이제 전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돈도 빌려주고 결혼도 하고 뭐 동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뢰나 사랑이 이제 깨지면서부터 이제 법적인 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군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법적 문제를 이렇게 진짜로 들여다보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돈을 빌려줬어? 왜 그 사람한테 속았어? 왜 결혼을 그런 사람이랑 했어?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법을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음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사랑의 또 다른 정의는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처럼 뭐 탓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귀중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책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다고 느끼시는 게 그분들도 이 책 속에 나오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애정 표현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완전 대문자 T구 K 장녀로서 굉장히 네 표현을 잘 이제 못하는데 네, 제가 표현을 못한다고 하면은 주변 친구들이 제가 전 남자만큼 표현 못하는 것 같아 했더니 넌 남자보다 못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곤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매우 따뜻합니다. 네. 이 책에 적힌 에피소드들 중에 혹은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활약을 펼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의뢰인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어떤 한 할머님께서 오셨는데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할머님이 이제 혼자서 작은 모텔, 그러니까 마른 모텔인데 이제 거의 폐 건물에 여관같이. 네, 여관같이 일부만 뭐 일용직 아니면 이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 받고 방을 빌려주시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이제 불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셨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럼 이거 뭐 실화죄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형사적인 고소나 아니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얘기를 물어보러 오신 건가라고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그 모텔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로 자식들을 어떻게 다 교육을 시켰는지 이런 말씀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냐, 혹시 청년을 그럼 뭐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받고 싶으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의 뭐 청춘을 담은 그 건물이 아쉽다고 해서 남의 청춘을 또 그렇게 자기가 또 희생시키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건물이 탔으니까 뭐 철거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뭐 노후 대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또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제일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지 않은 공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보수해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렇게 이제 일어서시길래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도움을 드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고맙다. 요즘 세상은 다 자기 말하기만 바쁜 세상이고 그런데 들어주는데도 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들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꼭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동화처럼 또 끝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 책에 있고 그런 식으로 제 책에는 뭔가 법적인 해결보다는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으로 뭔가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로서 뭔가 딱 법적인 얘기 딱딱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책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보기님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걸로 제가 사비로 사든지 해가지고 우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 천수희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꿈이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라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네.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해가지고 딱 변호사가 됐는데 현실이랑 다른 게 좀 있으셨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나 영화 속의 변호사는 막 멋진 법정에서 다양한 논리를 막 펼치면서 멋지게 변호를 하고 또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면 막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막 이런 변호사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상담을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대답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막 저에게 화를 낸다거나 막 알고 얘기하는 네.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막 큰 소리를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네네. 때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한 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뭔가 의심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님께서 그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존중을 잘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진심이 통할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또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해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변호사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를 이제 처음 만나는 어린 여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굉장히 깊숙한 내밀한 그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와서 막 다들 하세요. 사실은 주변에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도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타인의 삶에 어쩔 수 없이 깊숙이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진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항공사 소송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떤 무슨 문제에 대해서 내 일처럼 생각을 하면 그게 잠도 안 오고 이게 진짜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더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닐까. 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네.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건가요? 진짜 색다른 이력이에요. 이것도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사실은 자격증을 땄어요. 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딴 거 하려고 그러냐. 막 변호사 하면 이렇게 되지. 뭐 또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에 이제 좀 많은 사례들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경제적인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겪고 계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협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면 조금 더 의뢰인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51학점 정도 수업을 듣고 또 실습을 해서 네. 한 거의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죠? 네. 자, 그럼 이 책의 마지막 6장의 제목이 처음과 네.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였습니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도 되게 반가웠는데 영광송의 기도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걸 쓰셨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을 했었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변호사를 시작한 친구들이 막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막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보상 심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송의 기도문 구절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함없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그 SNS 프로필에도 제가 한 번씩 이걸로 변경을 해요. 네.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는 사람이 되자. 네. 진짜 많은 분들에게 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또 오늘은 특별히 설 특집이잖아요. 새해 계획이라든지. 이제 일단은 뭐 책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고용이 돼서 일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스토킹 피해자,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뭐 마을 변호사 활동 이런 것들을 또 무료 법률 상담으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다양한 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이 잘 된다면 또
또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언젠가 또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저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과 관련된 활동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 책을 PR할 수 있도록 뭐 한 페이지의 한 구절을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책을 홍보해 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정말 그러면 제가 살다 보니 괜찮다는 말이 쉽지 않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다. 사실은 우리 모두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 보인다면 예전에 내가 내밀지 못했던 손을, 그렇지만 나는 잡을 수 있었던 그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오늘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의 방송 소감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6대째 천주교를 믿는 집 성가정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온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이제 다른 이제 일들로 출연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외치고 했었지만 결국 제가 제일 힘이 들 때 저에게 뭔가 힘을 주는 거는 결국엔 또 종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책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 특집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데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의 저자이자 법조인이신 천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한 우리 변호사님의 멋진 활약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홈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제 힘들 때 언제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었던 노래고요. 그 집이라는 게 가족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이제 힘드실 땐 항상 나를 기다리는 가족 그리고 또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웨스트라이프의 홈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뛴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and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I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